너 이 문항에 대해 어떻게 할지 알고 있어? 라 묻길래 다른 회사에 자료 요청을 하면 된다 했더니 네가 도대체 뭘 아냐며 다른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화내고 소리치다 나중에 부장님이 직접 쓴 지시서를 보니 제가 한 말과 지시서의 내용이 동일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틀려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 달 차라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반박을 못하니 그저 저를 욕하기 위해 아무 명분을 잡고 이유 없이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리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새로 취직한 첫 직장에서 부장님의 심한 괴롭힘을 겪은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국비지원 교육이 끝나고 한 냉각기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야근도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없고 중소기업 신입치고는 꽤 괜찮은 연봉을 받게 되어서 근무 여건도 좋아 생각보다 좋은 곳에 취직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원래 생산직을 채용하는 공고를 올리고 제가 거기에 지원한 것이었는데 제 포트폴리오를 보시고 생산직에서 6개월만 일한 뒤 기계 설계로 전환하자 하셨습니다. 생산직 때의 경험이 설계에 도움이 될 거라 하셨고 저 또한 생산직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았기에 그 말을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채용되어 일주일쯤 뒤인 5월 2일부터 출근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지는 첫 직장이었기에 너무 떨리고 또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회사 가기 전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지나갔고 결국 출근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회사에 도착하고 나서 긴장했으나 그래도 회사에 처음 온 신입이기에 다들 좋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저는 유니폼을 받고 간단한 회사 소개와 배워야 할 것들이나 도면 정보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장님께선 저에게 생산 일을 맡고 계신 기장님 두 분을 소개해 주시며 이분들을 따라 공장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장으로 갔고 제가 도울 일이 없는지 여쭤보았지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며 옆에서 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라 하셨습니다. 직장 생활이 처음이었기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싶었지만 기술이 필요한 일이었기에 섣불리 나선다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것 같아 차라리 많이 질문하고 빨리 일을 배워 도움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것저것 여쭤보는 도중 부장님이 갑자기 전화하셔서 빨리 사무실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위로 올라가니 부장님은 갑자기 저에게 이제 제가 설계를 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원래 설계를 맡으신 직원분이 오늘 갑자기 퇴사한다고 말하셨고 빈자리를 채울 인원이 저밖에 없어 부른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설계 직원분께서 한 달간 회사에서 더 일하며 저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해주신다 하신 덕분에 백지 상태로 일에 뛰어드는 것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무실에서 사수분과 함께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의아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건 좋은 회사에서 왜 2년도 버티지 못하고 나가시는 거지?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궁금증은 금방 풀렸습니다. 제가 생산직일 때까지만 해도 말도 먼저 걸어주시고 잘 대해주시던 부장님께서 제가 설계직으로 오자마자 성깔이 변하셨습니다. 소리치고 화내고 말 그대로 사람을 막 대하고 무시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후에 부장님이 안 계실 때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대리님, 사수분과 함께 대화할 때 부장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분 또한 부장님께 모욕적인 언행과 히스테릭을 매일같이 경험했고 때문에 실제로 그만둔다고까지 했지만 부장님이 붙잡아서 또 이만큼 여건 좋은 회사를 찾는 것도 힘들어 아직까지 참고 다니고 있었다고. 물론 제 사수분은 곧 관두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잠깐 동안만 보았지만 부장님의 태도를 통해 어떤 사람인지 대강 알 수 있었기에 그분들의 말에 공감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제가 노력한다면 부장님의 성격을 바꾸는 것까지는 몰라도 잘 적응하고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그것은 결국 저만의 생각이었지만 말입니다. 회사에서 출근하면 할수록 이곳이 좋지 못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뭐만 하면 화내는 부장, 자기 일을 제대로 안 하는 사수 등등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사수님은 1년 6개월 넘게 회사에 다니셨지만 일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냉각기 부품이나 원리 등에 대해 물어보면
항상 자기는 모르니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라 하셨고, 때로는 저마저 아는 사실도 모르셨습니다. 또 자기한테 업무 지시가 떨어진 여러 일들에 대하여 자기가 이걸 어떻게 하냐며 왜 이런 걸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다른 사람한테 업무를 떠넘기는 것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를 받으면서도 이게 인수인계가 맞나 싶을 정도로 대충 넘기거나 설명이 너무 부족하여 결국 배운 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였습니다. 설계에서 계산을 아예 하지 않고 할 생각도 없어 제가 계산식을 찾아 계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점은 방패가 돼주었다는 거? 물론 자의는 아니시지만 부장님의 화를 대신 받아주는 경우가 많아 그래도 사수님이 있었을 때가 그나마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수님은 한 달 뒤에 퇴사를 하셨고 본격적인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동안 사수님이 남에게 떠맡겼던 일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수님이 너무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해야 하는 듯이 말했기 때문에 사수가 나간 뒤에도 다른 분들에게 해당 일들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러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거 원래 너가 해야 하는 거야? 그 말을 듣는데 확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제 사수분이 여자분이셨는데 이 업계에서 여자가 잘 없어. 남자들이 조금 오냐오냐 해주는 경향이 있긴 했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는데 오냐오냐 해주면서 일감도 대신 해주다가 제가 부탁하니까 아무 방법도 안 알려주고 그거 너가 하는 거라며 나 몰라라 하는 태도가 너무 이중적이라 해야 할까요? 아무튼 그 일관되지 못한 태도가 굉장히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도 짜증을 참고 제가 신입사원이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면 하겠다고 했지만 분명 자기가 해본 일이면서 자기도 모른다며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래 제 일이었던 건 맞으니 어쩌겠습니까? 제가 해야죠. 제 업무에 대해 물어볼 사람은 부장님인데 부장님은 물어보면 화만 내며 알려주지를 않으니 저는 옆부서 사람들이나 기장님, 회사의 예전 자료를 찾아보거나 인터넷 서치를 통하여 어떻게든 해나갔습니다. 이제 한 달 된 신입사원이 이 정도 업무를 혼자 하는 게 맞나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한 달 차에 한 업무가 해외 수출 법률 문의 및 서류 정리 및 수정권, 냉각기 개통도 수정, 전기도면 수정, 냉각기 부품 리스트 작성, 유체 탱크 설계, 프레임 하중 계산 및 지지대 설계, 냉각기 작동 매뉴얼 작성, 냉각기 심사 서류 준비, 디스펜서 설계 오류 확인 및 수정, 냉각기 부품 배치 도면 작성 등 지금 생각해보면 한 달 차 신입사원이 전공으로 배운 것도 아닌데 저 많은 일을 어떻게 혼자 찾고 해결했는지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많은 일을 별 문제없이 잘 처리한다고 해도 부장님이 저를 대하는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수가 없어지니 대화만 했다 하면 소리치면서 화를 냈습니다. 결제 서류를 들고 갔더니 5분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세워놓아서 부탁드린다고 계속 말하니 자기가 결제해주는 사람이냐며 화내고 이 이후에 또 비슷한 결제건이 있으면 너가 그 고생에 대한 책임을 질 거냐고 하고 제가 설계하는 프로그램인 CAD 만지는 것만 보면 아는 것도 없으면서 고지식하다며 생각 안 한다고 소리 지르면서 화내고 해외 수출권으로 얘기하며 너 이 문항에 대해 어떻게 할지 알고 있어? 라 묻길래 다른 회사에 자료 요청을 하면 된다 했더니 네가 도대체 뭘 아냐며 다른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화내고 소리치다 나중에 부장님이 직접 쓴 지시서를 보니 제가 한 말과 지시서의 내용이 동일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틀려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 달 차라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반박을 못하니 그저 저를 욕하기 위해 아무 명분을 잡고 이유 없이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제 생각을 조금이라도 말하면 자기 말 끊는다고 극대노를 하며 MZ는 원래 너처럼 지 하고 싶은 말 다 하냐고 화내며 다른 사람 앞에서 꼽을 주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야근을 하면 겨우 그딴 일로 야근하냐며 욕을 했습니다. 또 거래처와 함께 1박 2일 워크숍을 간다기에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회사에 오니까 그전엔 어떠한 언질도 없었으면서 너는 안 가니까 사무실 올라가라고 다른 동료분들도 다 몰랐던 사실이라 당황하시고 다른 부서분들까지 왜 너만 워크숍 안 갔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미리 말이라도 해주었으면 억울하지 않았겠습니다만 저를 너무 무시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부장만 문제여도 힘든데 AS팀에서 일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저에게 시비를 거셨습니다. 워크숍에서 술 진탕 먹고 놀고 왔으면서 너 어제 사무실에서 뭔 일 했냐고 물으시더니 제 대답에 그냥 놀았네 라며 뭐라 하시고, 지역별 설치되어 있는 냉각기 부품 리스트 제대로 작성 안 되어 있는 부분 수정하라시길래 잘못된 부분 제가 리스트를 추릴 테니 출장 가셔서 확인하신 후 말씀해 주시면 수정하겠다 했더니 나보고 하란 거야? 너가 해야지 라며 까라면 까라는 듯한, 거절하면 두고 보라는 듯한 느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협업하면 더 빠르게 끝낼 수 있는 일이고 또 제가 운전면허 딴 지 한 달 차인데 차로 전국 팔도를 돌며 많은 업무와 동시에 출장일까지 해야 된다는 건 너무 무리한 요구였지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부장님께 건의하여 해당 일을 추진할 준비도 하였습니다. 저는 하라는 거 다 했습니다. 몰라도 찾아서 했고 조금 무리한 부탁일지라도 방법을 찾아서 이루어내려 했습니다. 또 나름대로 이 인간관계를 회복해보고자 부장님을 칭찬해보기도 하고 직접 쿠키를 구우며 항상 감사하다는 편지와 함께 자리에 갖다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쿠키는 손도 대지 않으셔서 버려졌고 어떠한 노력을 하든 무시당하고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도망치지 말자, 할 수 있다, 첫 직장이니까 3년만 버텨보자라는 등 여러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한마디가 저의 모든 의지를 꺾어버리고 맙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